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부교재에서 책도 13, 14, 15 이렇게 30분씩 해서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다문화의 가족. 목차는 다문화 가족의 개념, 다문화 가족의 실태와 문제, 서비스, 현황과 대책. 다문화란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다문화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인지 아니고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죠. 다문화는 다종인, 다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와 국가에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주류 문화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란 현재 국내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 가정을 통상 의미하며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가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의 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이란 제한 이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조의 결혼 이민자 국제법 제3조 및 4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4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법에 의거한 다문화 가족의 개념으로서 여기 이제 그 국적법 여기 제2조, 제3조가 있습니다. 4조까지 있는데 한번 2조를 보겠습니다. 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한다.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녀, 그리고 출생하기 전 부기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의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그 다음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한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조는 인지에 대한 국적 취득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갖추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일 것, 출생 당시 또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것. 제2조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는 그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제1항을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4조는 귀하에 의한 국적 취득이에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귀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그 귀하가 신청을 받으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귀하를 허가한다. 귀하 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 선서를 하고 귀하 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의 실태와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다문화의 가족의 실태를 보면 2021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서 여성가족부 2022년에 조사된 결과를 보면 가구 수는 30만 4,617 가구이며 이 중 82.4%가 결혼 이민자 가구고 17.6%는 기타 기아자나 가구로 확인됐다. 그래서 지난 2018년 조사와 비교할 때 결혼 이민자 가구의 비율이 85.7%는 3.3%로 줄고 기타 기아자 가구의 비율 14.3%만큼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치가 좀 지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뭐 일일이 다 놨습니다. 그래서 요 통계는 일일이 다 강의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표다시 13-2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이에요. 사업 영역을 한번 보겠어요. 다문화 가족의 이중 언어 환경 조성 프로그램, 가족의 의사소통 프로그램, 가족 관계 형성 프로그램, 결혼과 가족의 이해, 가족의 의미와 역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아버지 교육이 있고 부모 자녀과의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이 있고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부모 역할, 자녀 건강 지도, 자녀 생활의 등이 있다. 또 성평등, 배우자 부부 교육이 있고 배우자 이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 배우자 프로그램, 부부 갈등 해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선 진행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인권에 대해서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있고 다문화 가족 관련 제도가 있고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이 있고 이주민의 인권이 있고 사회 통합에서는 취업 기초 소양 교육이 있고 구직자 발굴 및 구직자 연계가 있고 세일센터, 고용센터 등 취업 관련 기관 연계가 있다. 또 사회 통합의 문제에선 다문화 가족 나눔 봉사단 소양 교육, 다문화 가족 나눔 봉사단 활동, 한국 사회 적용 교육, 소비 경제 교육, 학원 지원반, 검정고시반 등 운영 및 연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내용으로서는 교육 내용으로서는 다문화 자주 프로그램이 있고 다문화 인식 개선, 결혼 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 결혼 이민자 창작 개별 지원 패키지가 있고 또 길찾기 등 미래 설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문화 지원센터에 하고 있다. 상담은 가족 상담이 있고 개인 상담, 직장 상담, 사례 관리, 심리 검사, 그래서 위기 가족 긴급 지원이라든가 일부 상담 기관 연계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각 구에 하나씩 다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학업 중단 사유가 이제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 선생님 때문에 뭐 한국어를 잘 몰라서 학교 공부 어려웠어, 학교 생활 문화가 달라서 나이 어린 아이들과 다니기 싫어서 학비 등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돼서 돈을 벌어야 해서 편입학 유학 준비 그냥 다니기 싫어서 기타 이런 사유로 다문화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보면 또 부모의 그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사회에서 많이 그 뒤떨어지는 그 경향을 보고 있다. 여기 보면은 다문화 가족의 취학률이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문화 가구 자녀와 국민 전체 비교한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귀하자의 한국 생활 어려움 복수 응답이에요. 편견과 차별이 있고 생활 방식, 관습, 음식 등 문화 차이가 있고 언어 문제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은행, 시군청 등 기관 이용이 어렵고 자녀 양육, 교육이 어렵고 가족 간 갈등, 외로움, 기타 어려운 점이 없다. 이런 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다 지표. 다문화 가정 월 평균 가족 소득이에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의사소통이 어려움으로 인해 적응이 어렵다. 문화적 차이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있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전국 다문화 가족의 실태 조사에서 2015년에 따르면 월 평균 가족 수익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34.4%로 가장 많고 100에서 200만 원 미만이 23.8%, 300에서 400 미만이 20.5%, 순이며 400 이상은 16.5%가 된다. 그래서 다문화 가구 중 국민 기초생활 수급 가구 비율이 5.1%, 가구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부부 모두 외국인 출신인 가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 비율이 5.4%, 부부 한쪽이 한국 출산인 가구에 비해 2%가 가량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은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어를 능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이렇게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성 중심의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제와 백을 같이 하면서 여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에서 오는 부부와 가족 간의 갈등, 성격, 생활방식 차이, 언어 소통 어려움, 경제적 문제, 음주, 가정폭력, 시부모의 시댁가구의 갈등 문제로 인해 이혼 증가, 부부 간의 불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문제, 우리나라의 남성 중심의 활동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제 맥을 같이 하면서 여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에서 오는 부부의 가족의 간의 갈등, 성격, 생활방식 차이, 언어 소통 어려움, 경제적 문제, 음주, 가정폭력, 시부모 및 시댁가구의 갈등 문제로 인해 이혼이 증가되고 있다. 또 자녀의 적응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 중 가장 큰 문제는 언어적 문제와 차별 문제가 가장 적응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국제 결혼 가정의 대부분은 외국인 어머니가 결혼과 동시에 입국하고 한국 사회의 언어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산과 양육, 가정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은 한국어의 미숙함으로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학습 수행의 문제가 어려움을 느끼며 또래 학생과의 의사소통의 장애를 느껴 교우 관계가 원만치 못하거나 교사의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학교 생활을 부정을 경험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년이 높아지고 청소년기를 접하면서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현황이에요. 국제 결혼 가족이 있어요. 국제결혼. 국제결혼 가족은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한국 국적 혹은 영주권을 취득한 형태를 의미하고 있고 여기도 좀 오래된 그런 하나의 통계인데 2016년 기준 외국인 혼인 중 총 31,894명으로 2012년엔
51만 221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한국계 베트남이 64,524명이 가장 많고 중국은 11,619명, 그 다음엔 베트남, 필리핀, 일본, 미국, 캄보디아, 몽골, 태국 순으로 국적별 결혼 이민자 취득자가 순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다. 예, 요것도 이제 표 다시 13에서 국제별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자 현황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중국 뭐 여기 중국에서도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미국, 러시아, 대만, 기타가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죠. 또 그래서 다문화 가족을 복지 서비스 현황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다문화 가족의 사회 문화적 적응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와 협력하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관리를 받는 다문화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 통합교육, 자두모임, 육성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 운영 지원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기본 프로그램이요.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 통합 상담 제가 한번 제가 읽어드린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여기 이제 다문화 가족 복지 서비스 대책은 실천적 대책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다문화 가족 형태를 고려한 상담 및 지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취업 장려와 직업 훈련, 자조 집단 활성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넘겨볼게요. 정책적 대안, 프로그램 다양,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확대 설치 및 복지 전문 인력 양성, 경제적 지원 확대, 가정 혼역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강화, 자조 모임의 적극적인 자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이제 17분인데 제가 이제 강의를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요 하나를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